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장이 악재가 모두 선반영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두려워하지 말자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주식을 처음 했을 때 다들 아시겠지만 주식은 우상향한다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한국장이 아니라 미장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은 거의 1,400원에 육박을 하고요. 엔달러는 지금 많이 좀 빠진 상태에서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자는 2024년도 12월 1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두려워할 위치는 아니다라는 것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선 한국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아야 될 위치를 좀 제가 한번 정해보면요. 코스피입니다. 우리가 2010년도 리먼 브라더스를 겪고 나서 다시 상승에 나와서 지금 한 6, 7년간 박스피를 겪었습니다. 그거에 지금 하단을 그어 보면은 대략 요런 추세에 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게 하단입니다. 자, 그리고 상단을 그어 보면요. 요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었고 지금 현재 위치인데 요거를 지금 갖다 대보면은 결국에는 국장이 빠지지 말아야 될 선이라고 하면은 2,35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즉 2,450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100포인트가 빠지면은 대세적인 어떤 저점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최근에 하락하는 건 아시겠지만은 환율 급락 그리고 뭐 국내 기준금리가 깜짝 인하됐다는 거, 그 트럼프에 대한 이슈, 그리고 삼성전자가 왜 하락을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2010년도 리먼 브라더스 때를 돌아가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런 뉴스나 유튜브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행성으로 이제 아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이제 한국 경기가 위험하다, IMF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막을 잘 살펴보면은 어떤 진짜 경제적인 어떤 내용들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뉴스들을 보면은 정말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다. 뉴스에서. 근데 지금 현재는 드러내는 거 보면은 첫 번째로 심리적인 저점, 역발상에 대한 저점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이 대추세에 대한 것들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조금 지엽적으로 좀 최근에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최근 또 보시면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거의 1조 5천억 정도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지수는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졌습니다. 보합이죠. 보합 수준이었고 약간 한 45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은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선물 지수 잠깐 보면은 코스피에서 대량 매도를 했던 7천억 가까이 대량 매도를 했던 것이 선물에서는 대량 매수를 했고요. 콜옵션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풋옵션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12월 달에 산타넬리가 있을 가능성을 조금 암시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SK하이닉스나 포함해서 지금 한국의 은행 금리나 기준금리를 빗대 보면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2.8% 정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 산다면은 그 정도의 배당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금리 말고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환차익도 발생을 합니다. 저 환율 잠깐 보겠습니다. 환율을 보시면은 일단은 엔달러인데 엔달러가 최근에 이제 7월 4일 날부터 엔캐리 트레이드 정산으로 인해서 급락을 하면서 주가가 같이 빠졌고요.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잠깐 반짝
반등을 줬다가 그다음에 다시 빠졌습니다. 이 빠진 위치를 잠깐 보면은 이제 직전 고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은 그나마 괜찮은 흐름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봤을 때 이 저점을 그었을 때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고점이 딱 나왔고요. 그리고 저점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올라가는데 저점 흐름을 보면은 선을 긋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추세로 좀 흘러갔을 때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위치를 좀 보게 되면은 이 정도 위치에 됩니다. 그래서 엔달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미래를 알지 못하겠지만은 150 정도에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원달러 잠깐 말씀드리면은 깜짝 금리 인하를 했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달러가 이제 급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설명드려 보면은 이것도 지금 상단에 마저 떨어지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 전반적인 추세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게 한번 조정이 오고 또 한번 반등이 왔을 때 쌍봉으로 해가지고 1,300원대로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비트코인으로도 가고 미장으로도 가고 하는데 사실 미장으로 가면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300원대로 내려가게 되면은 한 7% 정도 그리고 1,250원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10% 정도예요. 그 정도 손실을 감안하고서는 이제 미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장은 많이 올라간 상태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엔 차익 실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게 지나가다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금리가 인하되면서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가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있는 자금들이 조금씩 빠져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 그래서 국장이 지금은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나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거래대금을 보면은 과거 뭐 지금 보면 과거에는 뭐 15조, 14조 막 이랬죠. 2,700, 2,800 갔을 때 조금 더 대거으로 좀 가보면은 이때는 뭐 10조, 15조 막 이렇게 잘 나왔어요. 2021년도에는 뭐 13조, 15조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뭐 13조, 15조 나왔어요. 근데 최근 보면은 그래도 거래대금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코스닥은 좀 그런데 그런 점. 그 다음에 증시 주변 자금 흐름에서 이제 신용잔고 잠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신용잔고가 진짜 많이 줄었어요. 16조.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쭉 우리가 이제 과거로 좀 내려가 보면은 뭐 23조, 24조, 25조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16조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2020년도 8월 정도에 해당됩니다. 2020년도 8월 정도. 다시 과거로 좀 돌아가 볼까요? 2020년도 8월 정도로 돌이켜 보면은 2020년도 8월이요. 8월이면 한 요 정도입니다. 2300포인트. 그죠? 지금 2300포인트 정도에 해당되는 정도 수준의 신용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이 많이 털렸습니다. 지금 주가 대비 신용이 많이 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다면은 한 번쯤은 배팅을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쨌건 이런 내용도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등을 나온다면은 저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멤버십 영상들 통해 가지고 또 라이브로 제가 스터디를 같이 하고
확률 높이는 방법 같이 공유하면서 제 2의 상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힘드시겠지만은 긍정적인 생각하시고 주식 뭐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3년 뒤에도 하고 5년 뒤에도 한다. 앞으로도 5년 더 한다. 이런 마인드 가지시면서 접근하시면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